이미 지금 좀 어느 정도 부유하고 우리가 지구적으로 봤을 때 손에 꼽힐 만큼의 부자들이 가장 먼저 조만장자에 합류할 그럴 확률이 제일 높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현재 세계 1위의 억만장자, 그러니까 2위의 억만장자 이런 1, 2, 1위 모두 이 우주 비즈니스에 사활을 걸었다는 거예요. 현재 1위와 현재 2위가 제가 알기로는 가장 부유한 사람 1위는 일론 머스크고 그렇죠. 2위는 그럼 누구죠?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아마 날짜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현재 아마존의 설립자인 제프 베조스. 네. 근데 저는 아마존 만든 건 알았는데 이분이 우주 사업에 뛰어든 거는 솔직히 몰랐어요, 개도 씨. 일론 머스크부터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그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수장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즘 제일 핫한 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설립자입니다.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는 2위, 3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마존을 설립한 것으로 유명한데 블루 오리진이라는 우주 스타트업의 리더이기도 해요. 아, 들어봤다. 예, 블루 오리진. 이 1, 2위가 둘 다 우주 산업에 뛰어들었고 이분들은 솔직히 지금 재산의 한 두세 배 정도만 뻥튀기를 해도 조만장자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 둘 중에 조만장자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건 맞는 거네요. 저는 그러면 일론 머스크의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든든하겠다.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홍진경이 손을 들어주면 야, 이 정도면 누구 하나라도 손을 보태주면 천군 좋으니까요. 만마를 얻은 기분이겠어요. SNS에 글 하나 올라오겠는데요. 와, 너무 든든할 것 같은데. 네, 진짜로. 왜 일론 머스크죠? 그냥 땡겨요. 그리고 문과야. 일론 머스크 문과죠? 네, 일론 머스크 문과. 맞아요. 문과끼리 또 뭉쳐야죠. 근데 엄밀하게는 또 문과가 아닐 수도 있어요. 공학적인 처음에는 이제 경영을 했는데 네. 그다음에 학교를 옮겨서 그다음 경제학이랑 물리학을 복수 전공을 물리학을 하죠. 네. 그러니까 뿌리가 문과죠. 아, 뿌리가 문과. 혹시 저기 제프 베이조스 이과 아닙니까? 제프 베조스는 이과입니다. 그봐. 네, 프린스턴대 컴공과. 네. 그러면 저는 이건 자존심 싸움이라고 봅니다. 인류 최초의 조만장자는 이과에서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개도 씨. 저도 근데 일론 머스크 쪽이라. 야, 그럼 어떻게 해? 근데 이 둘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사실은. 어떤 거죠?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제 물리를 복수 전공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물론 지금 하진 않지만 네. 제프 베조스도 사실은 원래 물리학을 전공하러 갔었어요. 근데 너무 물리가 힘들어서 그만두고 바꾼 거죠, 컴퓨터 공학으로. 그래서 두 사람이 다 물리를 공부한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물리를 하지만 하지 못했던 결국에는 그런 공통점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제프 베이조스도 포기한 거를 우리 김성욱 교수님은 해내신 거네요. 결국 그 얘기가 하고 싶으셨던 건 아니에요? 그래도 뭐 저 사람이 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귀납적 결론은 물리학을 하다 포기하면 성공한다. 맞아요. 네. 네. 계속 하면 안 되고 그만두면 성공을 해요. 왜 그러셨어요? 이게 귀납법이죠. 아니 근데 두 분이 다른 것도 아니고 우주를 두고 경쟁한다는 게 되게 멋져 보이긴 그러게요. 하네요, 진짜. 최근에 이제 엄청 화제가 된 영상이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라이벌로서의 그걸 잘 보여주는 건데 우주에 대한 야망을 잘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와, 나 이거 보고 진짜 이거는 정말 나 진짜 대감기한 줄 알았어. 어쩜 저렇게 엄마 품에 안기듯이.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우주 네. 가다가. 저 기술이 대단한 거 아니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술? 가기만 하면 뭐해, 와야지. 그러니까. 이게 10월 13일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가 개발한 로켓 스타쉽 5번째 발사였습니다. 돌아오게 회수를 해가지고 젓가락 팔이라고 해요. 찹스틱 암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잡아가지고 회수에 성공을 했어요. 맞아요, 개도 씨? 누가 그러던데 네. 저게 화면에 조만해 보여서 그렇지 웬만한 소형 아파트 한 동 크기라고. 저게 40층짜리 팰리스 건물이 그대로 이륙한 그러니까.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발사를 보면은 그냥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또 그대로 와서 꽂히는 거야. 그렇죠.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SNS에다가 막 하루에도 일론 머스크 몇 번씩 그냥 몇 개씩 글 올리고. 아, 근데 쓸만하네. 저였으면은 거의 2초에 하나씩 올렸어요. 자랑할 만하네요.
전에 누가 이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총을 탕 쏴서 관역에 탁 맞추는 건 쉽지 않은데 더 어려운 거는 저 관역에 있는 총알이 뒤로 확 날아와서 총구로 들어와서 딱 원위치로 박히는 거죠. 그거네. 그걸 한 거거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보는 사람들이 아 이제 우주에 가면 간 걸로 끝이 아니라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시대가 열렸구나. 약간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 영상인 것 같아요. 게다가 이게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는 것처럼 돌아오잖아요. 그 장면 자체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편안함을 주기는 해요. 굉장히 소프트하게. 이게 진짜 천재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냥 스페이스 셔틀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우주를 왔다 갔다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만든 겁니다. 뭐 디스커버리호라든지 뭐 챌린저호도 참사가 있었지만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는 한 번 갔다 들어오면은 재사용의 개념이 아니에요. 얘가 겉에 있는 타일을 수작업으로 다 바꿔줘야 됩니다. 이 비용이 새로 만드는 것보다 비싸요. 근데 왜 재사용을 하는 것처럼 스페이스 셔틀이라는 셔틀버스 같은 이름을 붙였느냐? 미국의 기술력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미국은 우주를 왕복하는 나라다. 실제로 비용이 더 들지만 그런 식의 재사용 마케팅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스페이스 셔틀은 많이 운행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는 진짜 재사용 회수를 하는 거예요. 꼬다리를 잡으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예요. 그다음 위에서 잡으니까 얘가 쓰러질 염려가 없어. 그래서 왜 이 아이디어를 아무 생각 못했지? 근데 그거를 생각해낸 거죠. 그러면 이렇게 다시 회수해서 일론 머스크는 얼마를 번 거예요? 이번에 회수한 스타쉽의 경우에 발사 비용을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게 목표라고 나옵니다. 이거를 회수에 성공하면 발사 비용이 30억 정도로 줄어든다. 아, 그러니까 사업화가 가능해진 거죠. 그게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그 결국 비즈니스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비용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새로 만들려면 그만큼 시간이 더 많이 걸리잖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턴어라운드가 되게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한테 세일하기가 훨씬 편해지는 거죠. 자주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만큼. 네. 아니 저기 나 속상해 죽겠네 내가. 제프 형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재사용 로켓이라는 것 그 자체는 그 제프 베조스가 먼저 성공을 시키긴 했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블루 오리진은 2015년에 뉴 셰퍼드라는 그 로켓을 발사시키고 Showing time separation. Booster confirms. 안전하게 회수는 했어요. 근데 그 이 뉴 셰퍼드는 일단 크기가 너무 작고 다음에 이제 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1단 로켓만 재사용을 했다는 한계가 있죠. 이제 지금처럼 이제 스타쉽에 맞서서 개발한 로켓도 있긴 있거든요. 이제 그 이름이 뉴 글렌이라는 거예요. 글렌. 뉴 글렌. 네. 뉴 글렌은 이게 뭐 잘만 되면 뭐 25번까지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주 성공한 건 아니고요. 네네네. 플로리다에서 발사할 이제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 근데 같아요. 제가 진짜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우리 세대는요 크면서 인류가 외계 우주로부터 위협을 당할 때 소행성이 다가와서 예? 우리 브루스 윌리스가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브루스 윌리스가 거기서 땅을 파서 핵폭탄을 터트리면서 혼자 귀환을 못하니까 우주 비행사한테 이거 쫙 찢어서 내 딸에게 전해줘 이러고 터트리고 죽죠. 맞아, 그 영화 그게 너무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사. 맞아. 근데 요즘에 나사 얘기 아마겟돈 안 봤습니까? 다 우리를 구해준 건 나사예요 지금까지. 엄청 울었어, 엄청 네. 울었어. 우리 근데 지금까지 이 얘기하면서 나사 얘기를 한 번을 안 했습니다, 교수님. 그렇죠, 그렇죠. 이거 너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반성해야 돼, 나사가 반성해야 돼요. 사실 나사 출신이자 그러니까 스탠퍼드 대학 교수인 스콧 허버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대요. 전 세계 우주 사업의 약 75%가 이미 상업적이다. 이미 사실, 민간한테 이미 갔다? 민간에 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주 산업은 이제 사실 나사와 같은 정부 기관이 아니라 민간으로 넘어갔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이미 나사도 민간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이제 많은 우주 사업들을 발주를 해서 아웃소싱? 외주를 아웃소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 분야도 이제 아웃소싱의 시대가 온 거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에요. 아르테미스가 뭐 신화에 나오는 네. 신 이름이에요?
예전에 1969년에 보낸 건 아폴로 계획이었잖아요. 그렇죠. 아폴로는 태양의 신, 그리고 아르테미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달에 사람을 보냈던 그 계획을 이어받아서 이번에는 아르테미스라는 이름으로 이걸 실현하겠다. 그런 의미를 포함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뭐예요? 그럼? 프로젝트? 미국에서 2020년 9월에 발표한 프로젝트인데 그러니까 인류가 다시 달에 가자 하는 프로젝트인데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그냥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달에 가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자는 개념이고 그래서 우주 정거장을 달 쪽에도 만들자 달 진출 프로젝트 그거를 하고 있는 게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After the flight of Apollo 11, Neil Armstrong 근데 왜 지금까지 미국은 다시 달에 안 간 거예요? 언급하신 것처럼 비용 문제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사에서 지금까지 달에 12명 보냈거든요. 1,500억 달러, 한화로 160억. 대략 계산하면 한 명 보내는데 14조? 뭐 이렇게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당장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14조씩 써가면서 달에 사람을 보내야 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굳이. 네, 왜냐면 이게 국가 예산일 때는 우리에게 돌아온 게 뭐야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지금은 돈이 안 드냐? 그것도 아니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지금 추산으로 280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한 32조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르테미스는 나사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아니고 여러 민간 회사들이랑 같이 협업을 하게 됩니다. 나눴구나. 그럼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민간 기업은 누구예요? 우리 오늘 언급한 그런 네. 기업들이죠. 여기서 다시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조스가 등장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사는 달 착륙 시스템 개발에 이제 스페이스 X랑 블루 오리진 이 두 기업에 경쟁을 붙인 거죠. 누가 할 수 있느냐, 누가 더 잘하냐.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 민간 기업에 분산해서 일을 맡기면은 기업마다 뭐 잘하는 기술이 좀 다를 테니까 다양한 기업의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2021년 나사가 스페이스 X를 단독 계약자로 선정을 합니다. 내가 봤을 때 제프 형은 영업팀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요. 아니 나사 가서 그 영업을 해야지. 따와야지 그거를 입찰권을. 이번에도 일론 머스크의 승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이스 X가 입찰 당시에 경쟁력 있는 예산, 그러니까 되게 합리적인 예산인 거죠. 그다음에 기술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다 보니까 나사가 할 수 있겠다.